아이고 안녕하십니까. 하나, 둘, 셋. 자, 편집 잡았고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오늘 이렇게 하루 만에 또다시 한번 카메라 앞에 앉아봤습니다. 오늘은 참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렇죠? 일단은 우리 소개부터 하고 넘어가자고요. 그런가요? 자, 소개 한번 하시죠. 예, 저는 김 작가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단호라고 해요. 예, 저희 프로그램 이름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것저것 많이 있었죠. 또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자극적으로 일단은 저희가 아무래도 근현대사를 많이 다룰 거기 때문에 근현대사. 예, 일단 취중 역사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취중 역사. 예,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하이라이트. 1600원짜리 한번 까면 시작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나 이 소리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럽더라. 너무 좋아. 일단 한잔 하시고. 아이고. 각도. 각은 잘 맞추죠. 좋아. 이게 마약 같아. 끊을 수가 없어. 맥주? 한 번 먹어본 사람은 아예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진짜 없을걸, 맥주는. 그럼 맥주를 이걸 어떻게 끊어. 자, 오늘은 무슨 얘기 좀 해볼까 하고 이렇게 조금 찾아보다 보니까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9일이요. 한글날이죠. 그렇죠. 예. 한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요? 한글이요. 예. 예, 여러 대한민국 사람들이 되게 많이 알고 잘 쓰지만 얼마나 위대한지 잘 몰라요. 그래서 왜냐면 우리 옆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소중함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될 수 있으면 한글에 대한 역사, 위대함과 시간이 좀 된다면 세종대왕 조금 건드려보는 정도? 근데 나 한글 얘기하면 약간 부정적인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얼마든지. 그건 자기 의견이나 생각은 그렇죠. 편하게 말씀하시고 대신에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되지 않거나 그렇죠. 확인되지 않은 사실 가지고 얘기는 하지 맙시다 우리. 그래서 서로 간에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팩트는 절대로 차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게 당연한 전제 거니까. 조건. 그리고 필요할 때 협찬 부탁해요. 자, 가봅시다. 일단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문자 중에 창제 1과 반포 1과 기원과 창성자를 아는 문자가 유일하게 한글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렇죠. 일단은 그리고 독특한 글자죠. 그렇죠. 받침을 쓴다는 부분에서 대부분의 글자가 제가 알기로는 받침 없이 이렇게 일렬로만 이렇게 그렇죠. 이제 일렬로만 나가죠. 한자라든가 이런 상형 문자, 그러니까 그 그림과 뜻이 같이 담겨 있는 글자라든가 상형 문자를 제외한 일반적인 표음 문자라고 하죠. 그렇죠. 표음 문자 같은 경우는 표음 문자가 받침이 들어가는 건 거의 한글이 유일하다고 알고 있어요. 이거 제가 제대로 아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아니요, 유일할 거예요. 왜냐면 유일합니다. 예, 유일할 거예요. 그리고 유일하든 안 하든을 떠나서 받침이라는 것 자체를 생각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그리고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한국어가 전 세계 언어 중에서 배우기 어려운 언어로 손에 꼽는다고 그래요. 맞아요. 엄청나게 어려운 언어이고 또 그 언어의 기원도 원래 소수 민족부터 쓰던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죠. 단일 민족이 단일 언어를 쓰는 나라도 많지가 않을 뿐더러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솔직히 단절도 좀 많이 있긴 할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솔직히 단일 민족 그러는데 단일 민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하나의 언어를 같이 쓴다는 공통적인 분모가 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중국 분들이 그래서 무슨 공정을 열심히 하시죠. 동북공정. 서북공정은 끝났고 그랬겠죠. 티벳이나 이쪽에서 거기는 벌써 다 먹힌 거나 다름없으니까. 그걸 다 먹혔으니까. 거기 국경선이 저기 카자흐스탄까지 가 있다며. 동북공정을 하려고 하는데 제일 걸림돌이 이제 북한과 대한민국이 되겠죠. 네, 그리고 고구려 역사. 그럼 여기서 잠깐 김 작가님 저거니까 동북공정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까요? 동북공정이요? 네, 한번 설명 부탁드려볼게요. 저기 왔다 갔다 누가 자꾸 그래도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누가 보여도 네. 그러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우리 대장이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저희 대표님 와 계시는데 저희 같은 프로는 컨셉이 안 맞는다고 고사하셨습니다. 좋아요. 자, 그럼 일단 동북공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이걸 동북공정을 알려면은 일단 중국 우리 여기 여자분? 조실장? 조실장. 동북공정 자막 박아줘요. 동북공정에 대해 얘기하자면 일단 이거 중국이란 나라의 배경을 알 필요가 있어요. 알고 있어야 되죠. 중국이란 나라는 자기네들은 한족이라고 다 우기긴 하지만은 50개 이상의 소수민족이
가치 있는 나라죠. 그로 인해서 되게 그 서로 불편한 관계예요, 솔직히. 그죠? 그러니까 차오르가 묘족인가요? 걔는 묘족. 걔는 또 묘족.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 그러니까 50개 이상의 민족이 막 이렇게 섞여 있다 보니까 중국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항상 이걸 화합을 시키고 뭘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겠죠. 풀어주든가 강하게 올가매든가. 그냥 중국 지도부의 입장은 강하게 올가매는 주시죠.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묘족으로 태어났어요. 내가 묘족으로 태어났는데 이게 성인이 되기 전에 자기 종족을 당에 등록을 합니다. 그래요? 거기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묘족으로 태어났는데 묘족이 될 것이냐, 아니면 난 한족으로 등록을 할 것이냐. 한족으로 등록을 하면 뭐 세금이나 이런 거에 조금 유리한 게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 종족을 한족이라는 테두리에 모으려는 작업을 꽤 오래 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그러니까 동북아 공정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이해는 좀 있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공정들을 진행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왜냐면은 반대로 얘기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나라 때 또 한국 시민령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자기네 나라 역사를 흡수하려고 하는 거 굉장히 오래 진행을 했는데 그거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네요. 그렇죠. 왜냐면은 중국이란 나라는 워낙에 이렇게 많이 소수민족이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이란 땅덩어리가 옛날부터 보면 삼국지니 초안지니 뭐니 해가지고 계속 치고받고 싸운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어느 순간 지금 상황에서도 이거는 좀 음모론이긴 하지만 CIA에서 가장 중국의 대중국 공작을 가장 열심히 하는 게 각 성끼리 있잖아요. 지들끼리. 중국엔 각 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 성을 갈라놓으려는 작업을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카더라 통신. 우리가 뭔들 알겠어요, 그죠? 남들이 그렇게 한다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 여하튼간에 그 동북공정이라는 거는 그런 여러 민족을 하나의 한족이라는 테두리에 묶기 위해서 역사 조작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동북공정을 우리나라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나요? 뭐 예를 들어 고구려 역사, 광개토대왕 이쪽을 사실은 우리 중국인이었다. 그래서 광개토대왕 비에 훼손을 한다던가.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너희들 대한민국 사람들은 너희는 사실 한국인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었어. 그러니까 우리 품에 들어와. 고조선 역사에 위자조선이라고 했던가요? 어떤 위자라는 사람이 중국서부터 우리나라로 와서 그 고조선, 그러니까 단군이라는 사람이 세운 어느 정도 이후에서는 전부 다 그 중국의 지배를 받았다라는 게 그렇죠. 일반화되어 있는 중국에는 학설이다라고 되어 있으시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이게 조선 초기에 그 태조 이성계가 올라오면서 그때 역사책을 무지하게 태워버렸어요. 그 고려 삼국시대 이전 역사를 훼손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뭐 또 불나가지고 한 번 또 없어지고 해가지고 정작 우리나라 역사 사료들이 중국에도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많이 보고를 했으니까. 네. 이게 저는 이게 되게 무섭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의 것을 가로채는데 방법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거야 이게. 내게 여기 썼다가 여기 갔는지도 모르는 거 아니야. 네, 그런 식으로 각 민족들의 이거를 조작을 많이 해가지고 서북공정은 얼마 전에 끝났어요. 티벳까지 몰고 들어갔죠. 티벳 가서 사람 죽이고, 사실 너희 뭐 달라이라마 서장 뭐 이건 사실 우리 역사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동북공정이 들어왔는데, 동북공정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건 고구려 역사란 말이죠. 왜냐면 고구려 유일하게 대립각을 세울 수 있었던 나라가 그 나라니까. 고구려가 만주까지 먹었단 말이지. 그쵸? 그 간도랑 뭐 이런 데까지. 그러니까 이거를 바탕으로 만약에 이 사료가 정확하게 남아 있었으면은 이걸 바탕으로 중국에다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원래 땅 내놔. 우리나라 땅이었으니까 내놔라. 땅 내놔. 발해는 아니야. 발해는 아니고. 그 발해는 원래 저쪽에 거란족이랑 말갈족이랑 그런 애들이 이쪽이랑 워낙 많이 살았으니까. 그렇다 치고 고구려인들이 살았던 고구려의 역사를 따져봤을 때 이 땅에 대한 기원과 소유권을 주장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도 안 뺏기려고 지금 이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라의 태생적인 한계일 수도 있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각 성을 지배하는 각 성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부의 장수들이죠. 장수들이 이렇게 지배를 하고 각 성을 맡아 사는데 그 중앙 군부가 베이징 군부예요. 베이징 북경에 있는 공산당. 북경에 있는 거기가 중앙 군부가 있고 그 옆에 있는 성이랑 이렇게 그 두 개가 합쳐서 중앙 군부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놓고 보면 여기가 제일 센데 합쳐서 이렇게 하면은 별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뭐한 10개 뭉쳐서 던져들면 뭐 으쌰으쌰 해버리면 못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은근히 차별 정책을 해요. 해안가에 있는 군부랑 내륙에 있는 군부랑 서로 경쟁해라. 서로 경쟁해라 이러고 야 이거 우리 누나가 잘했는데. 해안가에 있는 군부는 어쨌든 간에 해안가는 뭐 이렇게 배도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하니까 경제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잘해주고 내륙에 있는 군부는 땅이 좀 큽니까? 그렇지 얼마큼인데. 들어가는데 한 세월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만큼 발전이 늦으니까 또 신경 안 써. 그러니까 이쪽은 불만이 쌓이는데 이쪽에 돈이 많고 잘해주니까 이쪽을 대립하고. 그러니까 봐. 중국은 이 넓은 땅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 야 대한민국 전라도 경상도를 왜 그렇게 싸우는 거야 도대체가. 그렇게 싸움 붙인 사람들도 잘못이지만 이제 그만 싸울 때도 됐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네, 넘어갔어. 여하튼간에 한글에서 넘어갔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대립이나 갈등, 지역 갈등이 되게 많아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생각보다. 그러니까 계속 뭔가를 합쳐주고 우리는 하나다 뭐 이런 걸 줘야 돼. 안 그러면 망한 거든. 안 그러면 어디서 어떤 새끼 야 들고 이러면 어떡할 거야. 그렇게 해서 들어간 게 뭐 징기스칸이라든가. 아니 징기스칸 좀 다른 얘기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들고 일어나서 어찌됐든 그 사람들이 다시 중국 역사의 주인이 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항상 역사를 좀 답습해서 지금이라도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과거에서 끊임없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지금 사람들은 듣지를 않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 넘어갔어. 그리고 뭐 중국 역사에 대해서 하나 더 하자면은 아니 그만해. 한글 가. 그럴까? 넘어갔어 지금. 동국어 공정까지는 필요한 얘기니까 거기다 칩시다. 그래서 이제 한글에 대한 걸 조금 확인해 보려면 한글의 기원을 좀 알아야 돼요. 한글은 누가 만들었죠? 뭐 세종대왕이 만들었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이게 그 전에 어디더라? 가림토 문자. 가림토. 예. 저거 좀 읽었네. 뭐야 캐머럭 좀 읽었네. 아니 그거만 가림토 퇴마록 작가가 써는 거고 가림토 문자를 뭐 이거 환단곡에서 나온 그 문자를 정리해서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근데 뭐 환단곡에 나온 가림토 문자가 날조라는 얘기가 있고 날조다? 역사 자체가 날조다? 환단곡에 뭐 그렇긴 한데 일단은 그래도 이게 무조건 세종대왕이 만들진 않았다라는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어디냐 거란이나 이쪽에 그쪽 사람들이 쓰는 뭐 물자를 정리를 해가지고 모아서 만든 게 한글이라는 소리도 있고. 그래요. 아니 맞는 말이야. 뭐 창제라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태초부터 없었던 거를 만든 건 뭐 조물주밖에 없겠죠. 근데 뭐 여하튼 문자라는 건 세종대왕님이 굉장히 훌륭하시고 천재시고 뭐 이런 건 다 인정을 하겠는데 문자 하나를 그렇게 짧은 시간에 뚝딱 만들었다 이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 거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도 그거야. 그러니까 한글을 창제했다는 건 있는 걸 정리했다라는 개념이 난 좀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그러면 창조라고 했겠죠. 그죠. 창조가 맞겠죠.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 뭐 언문이니 암크리니 해서 뭐 이렇게 그렇게 폄하해서 불렀지만 이걸 정리하는 데는 천재적인 학자들을 그렇게 갖다 놓고 세종대왕 때 일 시키는 데는 기가 막힐 때잖아. 아우 정말 블랙 기업도 그런 블랙 기업이 없었어. 몇 년을 그 유학자들을 막 다 쳐서 완전 갈아놓고 장영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분들 완전 과로로 쓰러지기 일부 직전까지 갔다고요.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지도자들은 애민 정신이 있어야 돼요. 백성을 사랑해야 되고 그렇지만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은 진짜 개처럼 부려먹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영조 정족을 했고 세종을 했고 그리고 세종대왕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조선이 건국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4대 왕 왕이 파워가 있었단 말이죠 그때. 이성계가 조금 했고 둘째가 얼마 못했어요. 그 다음에 셋째가 이방원이잖아. 조금 오래 했어. 이방원이 셌잖아. 이것도 좋고 기가 막혔지. 이방원이 셌고 그 다음에 바로 그 둘째 아들 세종대왕이 딱 올라갔는데 셋째인가? 셋째. 뭐 어쨌든 세종대왕이 딱 올라갔는데 그때만 절정을 때거든 파워가 왕에.
그러니까 그렇게 무식하게 일을 시키고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조선의 힘은 백성에게서 나온다. 하지만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건 왕이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애민정신이 없었던 왕들은 참 백성들을 많이 힘들게 했는데, 이 한글이라는 것 자체도 애민정신의 기본이라고 봐요. 그렇죠. 하나 더 할까, 나는? 너 벌써 다 먹었어? 좋아요. 그러면 두 번째 거예요, 저는. 자, 그러면 이번 거 소리 괜찮은데요? 이번 거 소리 괜찮아. 그러면 한글이 우리에게 주는 의의는 뭐가 있을까요? 김 작가님 생각할 때. 일단 저는 글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쳐요. 생각해요. 그죠? 왜냐면은 자기 기록을 말로 전하는 거랑 자기 생각을 기록을 남기는 거랑 말로 전하는 거랑은 얘기가 틀립니다, 완전히. 맞아요. 기록이라는 게 되려면 무조건 문자라는 게 있어요. 문자를 시켜야 돼요. 그 문자가 제대로 없는 백성들이나 뭐 이런 민족들 같은 경우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왜냐면 말이라는 건 한 사람 거치면 또 달라지잖아요. 옛날에 윤봉길 의사가, 그러니까 의사가 되기 전에 20몇 살 때 이렇게 어떤 산을 걸어가고 있었대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무 막대기 이만한 판자를 30-40개를 들고 지고 오더래서, 아이씨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대. 했더니 내가 부모님 제사를 지리러 가는데 어느 편말이 어느 묘비가 우리 부모님 건 줄 몰랐을 때가 다 뽑아갑니다 라는 설화를 보고 윤봉길 의사가, 이렇게 무식하고 무지한 나라가 이러면은 더 이상 나라의 미래가 없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독립운동에 투신하시게 되시고 애국과 계몽운동을 시작을 하시게 됐다라는 설이 있어요. 근데 그것처럼 민초들은 혹은 백성들은 무식했죠. 알 수가 없었고 알려 하지 않았고 가르쳐 주려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근현대사까지 위정제들이 백성들을 지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민화 정책이었죠. 그렇죠. 우민화 정책으로 지식을 독점하고 그 지식을 자기들 사이에서만 교류를 함으로써 지도층 지배자의 입지를 계속 굳혀나가는 데 썼는데, 어디 감히 나한테 말해? 글도 모르는 게 요런 느낌? 그냥 그 전에 있던, 솔직히 저희는 한자 문화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자 문화권이고 그 다음에 글자라는 게 있었어요. 한자를 있었는데 한자라는 것 자체가 아시다시피 워낙 글자 수도 많고 배우기가 힘들어요. 나도 익숙해지기가 힘들어. 400개까지 외워봤다? 도저히 못하겠다 진짜. 익숙해지기가 힘들어. 저는 세종대왕의 한글을 창제함으로써 가장 큰 의의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제일 좋은 거는 어쨌든 간에 한글 자체가 쉽지 않습니까? 굉장히 쉬운 글자죠. 그럼요. 굉장히 쉬운 글자인데 이 쉬운 글자가 세종대왕 당신께서는 백성들을 애들이 뭐 이거 쓰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불쌍하다고 이걸 배포했지만은 이 한글의 배포 자체가 저는 우민화를 깨트리는 그 시초라고 봐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게. 백성들의 의식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장치가 풀린 거예요. 그래서 업무니 뭐니 해가지고 그래서 계속 무시하는 거야, 이게 지배자층에서는. 왜냐면은 지식이라는 건 결국 기록으로 남게 되는데, 그 기록을 누가 오늘은 이거 한글로 한번 써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풀리잖아요. 그럼 그 순간에 지배자층의 위정자층의 수단 하나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갖게 되면 지식이 늘어날 거고. 그럼요. 그럼 지식이 늘어나면 머리가 커지죠. 머리가 커지면 되는 거지. 그렇게 또 보면 민초들의 날은 그렇게 시작됐던 것 같고. 그렇죠. 대부분의 뭐 그런 식의 민초들은 조선시대 뭐 민초들은 아니라는 것 자체가 대부분 보면은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그 중심에는 항상 몰락한 양반.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식을 깨워주는 사람들의 의식을 깨워주는. 기본적인 위정자로서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꼭 껴있단 말이죠. 그래요. 근데 그런 모든 것의 기반이 될 수 있던 게, 그러니까 저는 항상 지난번 방송 때도 제가 얘기했던 게, 나비 효과라는 건 정말 무시 못하는 거예요. 무시 못하죠. 뭔가 하나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생기는 것들. 세종대왕 본인께서는 아마 이런 것까지 이런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리고 그 밑에 있던 사람들도 당시의 신하들도 이런 생각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이런 생각이 있었다가 하면 한글 창제를 목숨 걸고 막았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겠죠. 좋아요. 그러면 한글의 창제에서는 의의를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김 작가 생각에 혹은 김 작가 눈에 보이는 한글의 창제에 대한 단점 혹은 아까 말했던 마냥 좋게만 보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어떤 건가요? 마냥 좋게만 보지 않는다는 그건 아니고 아니 어떻게 좀 죽여버리려고 그랬더니 안 되네. 아니 글자가 있는 거요. 완전 틀린 거지. 마냥 좋게 그거는 제가 얘기했던 아까 창제 부분 그 부분 있잖아. 세종대왕 당신께서 그 당대에 만든 글자는 아니다. 이 얘기라는 그 거지. 얘기? 이 얘기라는 거지. 나도 그건 어디까지나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러죠? 동조를 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라는 글자 형태를 만들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의 표식기라든가 이런 거는 분명히 베이스가 있었을 거고 그걸 모아서 어느 정도 정리화했던 요 개념이 가깝지 않냐. 그래서 만든 게 28자? 그렇죠 뭐. 28자. 그래서 그걸 맹가노니 홀빼이셔서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굉장히 과학적이고 지금 봐서도 이건 언어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없어요. 누가 봐도 당연히 빼야 하는 문자죠. 그래요. 그랬던 한글이 요즘에는 굉장히 순환을 많이 받고 있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줄임말, 줄임말. 뭐 혹은 뭐 신조어. 난 이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솔직히. 아니 근데 솔직히 이거는 한글이 순환을 받는다기보다는 우리 말의 순환을 받고 있는 거지 한글의 순환을 받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한글을 창제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한글이 학대를 받고 누가 나갔어요.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내가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내 글을 이렇게까지 사용한다는 걸 생각해 보면 난 기분 나쁠 것 같아. 근데 나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글자라는 건 표현성이 가장 큰 능력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까지 표현이 가능한 것도 한글밖에 없잖아. 줄임말은 영어도 많아요. 아니 근데 줄임말은 많지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말하는 걸 다 표현할 수 있잖아요 한글은. 그러니까 어떤 발음이라든가. 못하는 발음 몇 개 빼고는 다 해요. 그러니까. 뭐 F 발음이라든가 PH 발음이나 이런 건 안 돼. 안 되는 건 이런 안 것 되는 빼고는 거고. 다 하는 거야. 그리고 그것도 그냥 한글로 PH 발음 이렇게 써버리면 되잖아. 저런 씨 그렇게 그렇지 뭐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런 자유로움이나 가독성 면에서는 한글을 따라할 게 없어요. 그리고 좀 전에 말한 뭐 줄임말이니 뭐 이런 거는 결국에는 이건 한글이 순환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의식이 변해가고 우리가 말 자체가 순환을 받는 거야 지금. 근데 이 변해가는 세대를 마냥 탓할 수만은 없어요 솔직히. 그죠? 근데 마냥 바뀌는데. 탓할 수만 없는 게 단지 그거 좀 늦추자라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거고.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어렸을 때도 우리 어른들이 못 쓰는 말 많이 썼잖아요. 신조어 같은 게 많이 생겼잖아 우리도. 뭐 캡이었다 뭐 이런 거. 짱 뭐 이런 거. 참 지금 보면 그거 되게 애교 수준이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러니까 저는 SNS가 발달되고 개인의 커뮤니티가 계속 넓어지면서 그런 것들이 계속 생기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인 영어권에서 자주 쓰는 대표적인 줄임말이죠. ASAP. As soon as possibly. 예. 발음 괜찮았나요? 응? 발음 괜찮았나요? 좀 구렸어. 그래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것도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그렇게 많이 안 쓰였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런 식의 줄임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굳이 우리나라만의 상황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럴 수 있고요. 그러면 한글의 순환 뭐까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볼 때 한글에 대한 미래를 조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어느 사진을 몇 장을 본 적이 있었는데 여기다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줘봐요. 그건 좀 힘들 거야. 그런가? 그 있었어. 어떤 동남아인인가 뭐 아프리카인가인데 동대문 이렇게 써진 티셔츠를 입고 돌아다니고, 그런 이제 물어봤어. 누군가가 왜 이렇게 입고 다니까 이 글이 너무 아름답다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글에 대한 아름다움을 열정페이 주신 그 디자이너 누구지? 이상봉? 그분인가? 이상봉, 그 머리 없고 맨날 이러고 네. 그 양반은 이 미리 미연에 좀 알았나 봐요. 돈 줄 줄 모르지만 그런 건 좀 빨리 알았나 봐. 그래서 그런 걸로 드레스 많이 만들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칭송을 받고 지금 그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게 그런 느낌이 좀 있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하면 조금 더 이제 세계화 될 수 있을까가 될까요? 혹시? 지금도 저는 이제 솔직히 슬슬 세계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결국 세계화라는 거는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그냥 뭐 전쟁 끝나고 세계 유례 분단 국가 이 정도까지만 했었지. 저번 그렇게 그 외적으로는 뭐 밖에 나가야 삼성이나인지 뭐 누가 알아요? 샘성. 샘슨 샘성. 이것만 알죠 누가 알아요? 근데 요 근래 들어서 이게 어저께도 얘기했지만은 저번 화에도 얘기했지만은 YS 때부터 꾸준히 밀어온 문화 정책의 일환으로 세계화 정책. 세계 정책의 일환으로 결국은 K-팝이나 한류가 이렇게 빵 떴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SNS까지 가담을 해가지고 이제 무지하게 늘었죠. K-팝 얘기하면 진짜 좀 그게 걱정되는 게 몇 개 있어요. 한글 얘기 예전에- 한글 얘기 좀 끝나고 하자. 갑자기 K-팝 나오면 그게 길어지잖아. 그게 아니 붙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건데 왜냐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K-팝도 어쨌든 문화잖아요. 그렇죠. 네, 문화가 나가는 건데 그 문화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 한글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덜 나간 것 같다는 느낌이 쏙쏙치게 좀 들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주면 훨씬 더 장기간으로 이게 좀 보완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한쪽으로만 돈 되는 것만 치우쳐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근데- 그래서 그걸 얘기도 좀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거 일단 돈 되는 거를 먼저 해놓은 다음에 뭘 해야지. 그렇잖아. 맞아요. 돈 되는 걸 먼저 놓고 기반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서태지와 아이들이 나나라를 히트 친 다음에 그랬죠? 히트 치고 그 다음에 뭐 실험적인 음악들을 많이 했잖아요. 만약에 그 전에 히트가 없고 그냥 실험적인 음악만 나왔으면은 쟤들 뭘까? 이랬을 거예요. 근데 히트를 쳐놓고 실험적인 음악을 하니까 아 역시 뭔가 달라. 저는 지금 K-팝이 지금 상업적으로 나가는 거는 이런 과정을 겪는 거라고 봐요. 근데 그게 조금 걱정되는 게 뭐냐면 맞아요. 난 알아요와 이 밤이 깊어가지만이 있던 1집이 없었으면 그럼. 분명 하여가가 못 나왔을 거예요. 그래 교실 이데아 같은 경우는 못 나왔겠죠. 어. 뭐 바리를 끄면 이런 거 못 나왔을 거예요. 그건 맞아. 하지만 이제는 K-팝이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끝이 보이거든요. 근데 너무 이쪽만 아직까지 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끝이 보이는 길에 누가 투자를 하거나 예. 끝이 보이는 길에 누가 투자를 하거나 그 길에 뭔가 담그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이 조금 더 발전하는 게 오히려 K-팝이라든가 이런 문화들을 좀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그 기폭제라든가 베이스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근데 지금 K-팝 이거 하시는 분들 기획사분들이나 이런 분들 보시면은 저는 이미 K-팝이라는 이런 것 자체를 스테디셀러 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 같아요. 스테디셀러. 예. 그 설명 잠깐 해봐요. 스테디셀러가 뭔지. 베스트셀러는 한번 빵 터지지 않습니까? 예. 스테디셀러는 꾸준히 가는 겁니다. 대표적인 분이 조관우 씨죠. 조관우? 조관우 씨. 가려진 코테트 사이로. 아니요, 그분. 어. 그분 음반은 계속 나가요. 아, 이 집. 예, 계속 나가요. 그리고 또 스테디셀러의 대표적인 건 벚꽃연금. 봄만 되면 울려 퍼지죠. 봄만 되면 울려 퍼지죠. 그러니까 빵 터지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수요가 끊임없이 이어져가는 건 스테디셀러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 이 K-팝이 스테디셀러가 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너무 자극적인 걸로 간다. 자극적인 걸로만 가가지고 걱정이 된다 말씀하시는데 그 자극적인 걸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 지금. 종류가 예전보다 좀 다양해진 것 같기는 네. 해요. 솔직히 왜냐면 그러니까 그거를 그 종류가 다양해진 거를 만든 건 싸이밖에 없거든요. 솔직히 다 막 댄스 이쁜 애들 막 링딩동 하고 이런 애들이 갑자기 어디서 진짜 아시아이긴 아시아인데 한국 사람만 빼고 나머지는 다 비슷하게 생긴 싸이가 올라와서 크레용팝, 아, 점프. 그러니까 그런 싸이가 올라와서 굉장히 다양해진 그래서 막 스테디셀러가 된다. 저는 그 작업에 들어가고 있다고 봐요. 빅뱅처럼 빅뱅은 이제 스테디셀러죠. 걔는 브랜드화가 됐으니까요. 네, K-팝의 브랜드화를 시키고 스테디셀러화가 되면은 뭐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솔직히 우리가 걱정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이제 대한민국에 좀 도움이 된다면 한글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문화가 좀 뒷받침되면 훨씬 더 잘 되지 않을까라는 뭐 근데 그런 저는 견해죠. 이런 말하면은 욕을 좀 들어볼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와서 우리나라 한국 고유의 문화란 게 있나요? 지금 와서 보면은
물론 예, 그렇게 따지면 뭐. 네, 물론 있긴 하죠. 뭐 전주 한옥마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런 거 있다. 근데 그거 말고 그냥 우리만의 고유 문화. 저는 이런 게 많이 퇴색됐다고 느껴요. 그거는 뭐 세계 어느 나라나 세계 어느 나라 마찬가지다. 그거를 그래도 강력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가까이 뭐 일본만 봐도 일본이나 예, 중국만 봐도 자기네 문화 자기들이 꼭 그렇게 고유의 뭐 전통적인 의상을 입는 날을 일부러 만들어 놓거나 그 의상을 평상시에 입는다거나 이런 그렇죠. 게 굉장히 좀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아예 너무 이게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는데 저희 나라는 무조건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무조건 빠르죠. 빨라요. 뭐든 빠릅니다. 오죽하면 블록버스터 영화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처음 개봉이에요. 안 그러면 저기 안 그러면 다 다운받아. 안 그러면 다 따니까. 다운받아가 다 뜯어버리니까. 일주일 늦어갖고 망한 영화들도 있다 그러던데. 네. 그리고 워낙 빠른 걸 좋아하고 신문물 접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테스트 베드로 많이 쓴다고 해요. 그 저희 회사 사과사? A사는 처음에는 한국을 그런 용도로 썼어요. 신제품 만들어내면 버그도 전 세계에서 제일 빨리 찾고 해결법도 제일 많이 찾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보고율도 되게 높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싫은 거야. 많이 팔리지도 않는데 말들은 많아가지고 그래서 약간 뒤로 좀 이렇게 밀리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2차 출시국도 못 들어가요. 그렇죠. 뭐 3차 출시국이 거의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또 한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네. 창제, 뭐 기원, 그리고 우리가 의도 좀 생각해봤고 미래까지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미래 얘기를 좀 하다 말았는데 저는 그 아까 말한 그 필리핀어 외국인이 동대문 이렇게 써가지고 다니는 거를 그 이쁘다라고 하는데, 이게 보면 외국인들 시선에서 보면은 한글이랑 글자가 되게 예쁘대요. 그림 같대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한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글자로 보여요. 왜냐면 워낙 이렇게 상형 문자나 이런 거에 많이 가깝지 않습니까? 근데 근데 이거 획수가 많지 않으니까. 한글은 획수 자체가 많지가 않으니까 뭐 할할할 이런 것만 아니면은 영어를 보면 이렇게 다 둥글잖아요, 글자가. 네. 근데 한글은 굉장히 각진 표현이 많은 것 같아요. 값진 것도 있고 생긴 게 뭐 동그란 것도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쓰는 법에 따라서는 또 동글게도 쓰니까요. 조형미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예 의미를 생각하지 않으면은 한글을 어차피 조형이나 이런 거를 좀 독특하게 쓴다든지 좀 느리게 써도 예쁘잖아요. 캘러그라피? 어. 요즘에 이렇게 글씨, 어. 붓글씨나 펜글씨처럼 써. 싹 이렇게 해갖고 되게 유려하게 쓴다고 하나요? 그런 표현을?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그런 식으로만 해도 저는 한글의 미래는 그렇게 크게 걱정 안 돼요. 솔직히. 이제는 뭐든 디자인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디자인. 이제 한글과 디자인의 만남은 솔직히 좀 기대가 되는 게 많아요. 뭐 한글로 된 의자가 있다던가 가로등이 있다던가 뭐 이런 것도 요즘에 좀 보면 보이고, 특히 또 그 미래의 가치를 좀 따져보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디자인적인 측면과 좀 조우하면 굉장히 좀 다른 글씨에 비해서는 좀 발전 가능성이 그래서 요즘에는 영화도 보잖아요. 헐리우드 영화에서도 간판을 한글을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그걸 우리나라 애들이 돈 갖다가 떠다 붙는 거지. 아니지. 샘성. 아니 그게 아니라 감독들이 이게 눈썰미가 있는 사람들은 아는 거야. 조영미나 이런 거를. 그래? 그러니까 예전에는 써봤자 영어, 일어, 한문 여기까지였는데 이제 한글이 거기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간판을 예를 들어 좀 다국적인 거리를 좀 표현하고 싶어. 그럼 영어랑 일어 뭐 이렇게 해놓고 게이샤 홀로그램 이렇게 나오고 뭐 이렇게만 했는데, 이제는 거기다가 한글 간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군요. 예전에 그 실베스타 스텔론? 우리 스텔론 형. 스텔론 형이 찍었던 영화 중에 데몰리션 맨이라는 영화. 데몰리션 무시무시했죠. 많이 봤죠. 그 거기 보면 아우, 내가 명절만 되면은 웨슬리 형이랑 스텔론 형이 맨날 나와가지고 겁나 싸우는 그거 봤는데, 거기 보면 미래예요. 냉동인간이 있다가 몇백 년 후에 깨어났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기모노 같은 거 입고 다니고, 그렇죠. 네, 간판이 전부 다 일어였고, 그런 게 일본이 이제 문화적으로 뭔가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보면 또 한국의 문화들이 그렇게까지 이제는 올라갈 때 된 거죠. 네. 그리고 일본 헐리우드 영화에서 외색이 좀 짙어 보이는 거는 일단 소니가
소니가 여기 CNN에서 그 뉴스에 기본적인 카메라는 다 소니 딱 박혀 있었을 때. 그리고 소니가 엔터테인먼트에서 손이 굉장히 커요. 소니 사장이 아니. 저거랑 결혼했지 않았나요? 머라켈이랑 결혼했지 않았나? 그거는 소니 뮤직 사장 외국인이고. 그러니까 소니 뭐 엔터테인먼트가 굉장히 그게 있는데 소니 전체 본사의 매출, 소니 전체 본사의 한 30% 이상을 차지할걸요? 소니 전체 사업장에 소니 엔터테인먼트가. 그래요. 그 밑에 콜롬비아도 소니일 거야. 아 콜롬비아 픽처스. 콜롬비아 픽처스 소니일 거야. 그다음에 뭐 이건 뭐 많잖아. 아니면 아닐 수 있어요. 저희도 이제 대충 들은 거니까. 하여간에 그 헐리우드의 큰 소니예요, 소니가. SM은 빨리 커서 소니처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될까? 글쎄라.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글에 대한 미래까지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잠깐 끊어서 네. 다음 주제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아, 좋아요. 네. 쉬고 왔어요. 쉬고 네, 왔어요. 쉬고 왔어요. 아이고. 아, 사람이 집중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 거야. 그리고 그래서 그 어저께- 초등학생들도 40분 하면 10분 쉬어야 돼. 어저께 많이 마셨잖아 또. 죽는 줄 알았어. 자, 자세가 바뀌었어요. 자리가 바뀌었어요. 네. 뭐 저희 초금 감독님, 우리 디렉터님께서 네, 뭔가- 머리를 길게 보지 않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에서 내가 좀 건방져 보인다. 뭐 이러면서 아 그래요. 제가 좀 캐릭터가 그렇죠. 건방지고 모나고 네. 그렇죠. 제가 좀 그래요. 조심하세요. 뭐 어제 오늘 이러고 15년 동안 저희에게 노는 거니까. 맨날 자기가 나보다 덩치 크다고 맨날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 사람을. 그러니까 적당히 하라고 적당히. 김 작가님의 가장 큰 단점은 적당히가 없다는 거야. 당신은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네. 나는 그래도 적당히가 좀 있어. 진행이 되잖아 나는. 나 처음 만났을 때는 당신 이거 진짜. 에이. 대표님 여기까지 끌어다 놓은 걸 왜 또 다시 끄집어내? 아니 그럼 잡음이 들어가더라고. 가까이 있는 게 좋더라고 마이크는. 이건 우리 감독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자, 좋아요. 이제 잡다한 얘기 다 거의 끝내보고 마무리를 좀 지어볼까 해요. 근데 한글 참 저작권이 있다면 진짜 세종대왕은 얼마나 벌었을까라는 생각을 진짜 불현듯 해봤어요. 무서운 얘기죠. 한글에 대한 저작권이 있다. 그럼 뭐 그러겠죠.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저작권이 있으면 이렇게까지 퍼지지는 못했죠. 아니 단 1원만 받았어도. 그러니까 단 1원만 했어도 아무리 저작권이 싸더라도 일단 돈이 걸리는 순간. 대한민국이 좀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요즘 말로 하면은 한글이 프리어로 풀렸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지. 이게 유료로 풀렸으면은 아니 그럼 한글에다가 광고를 좀 박아본다면 우리가 유튜브에 올려서 이러는 거예요. 네?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올리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 올리니까 광고 얘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자, 그럴 수 있어요. 자, 이제 마무리를 조금 제가 해보자면, 혹은 이제 뭐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마무리 쪽에 가보면, 과연 한글은 이대로 정체가 되어야 되는 거라는 거에 대한 생각이 좀 들었던 거를 같이 한번 의견을 나눠봤고, 그게 조금 더 발전이 되거나 혹은 세계화 된다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혹은 우리 문화와 국익을 좀 더 이끌어줄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컨텐츠라고 생각이 들었다라는 생각이 저는 또 일단은 들었고요. 이거 아세요? 아프리카에 보면은 아프리카나 이런 개발도상국에 그 봉사활동 나가고 학교 지어주고 그러잖아요. 코이카라든가 뭐 이런 네. 단체들. 거기서 보면은 한글을 가르쳐요. 한글이랑 한국어를 가르쳐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나쁘게 얘기하면 문화 침탈인데. 그렇죠. 예. 나도 그거 생각 많이 했어. 나쁘게 생각하면 문화 침탈인데 좋게 얘기하면은 한글이 그만큼 표현이 자유롭다는 거죠. 그 얘기를 아까부터 하고 싶었던 게 하나가 뭐 있었는데 뭐냐면 필리핀은 제2 외국어가 아니라 제2 모국어를 영어를 선택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네 까탈로그인가 그 필리핀어를 맨 네. 처음에 두고 영어는 또 다른 모국어 개념으로 집어넣었어요. 근데 김 작가가 말씀한 것처럼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이런 그 시행들이 좀 발전되면 자기 부족이나 자기가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함과 동시에 한국어가 제2 모국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그렇지. 듭니다. 하나의 공통된 분모를 만들자는 거죠. 지금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워낙에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니 거기 내가 볼 때는 저거야 보물창고야. 아니 그게 아니라 말들이 많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각 부족마다, 구족마다 말이 다 틀려요. 그렇죠. 무슨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대로 아프리카는 정말 보물창고 맞아요. 거기는 보물창고야. 진짜 천의 자연이 있는 나라고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 K-팝 터트리고 뭐 이런 거보다 아프리카 쪽으로 시선 돌리는 거 나는 나쁘지 않다고 아 생각해요. 그거는 좀 다른 관점인데 이거는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따로 얘기를 하자고요. 아프리카는 따로 떼서 얘기할 정도 아, 뭐, 가치가 있어요. 지금 네. 저희가 하는 건 항상 이렇게 핥아보고 가자. 핥아보고. 여하튼 간에 언어란 거는 결국에는 서로 공통 분모가 있고 일단 커뮤니케이션이 돼야지 사람이 뭐가 되잖아요. 만약 우리 둘이서 만났는데 말이 틀려. 그래 나는 반갑습니다 하고 친해지고 악수를 하는데 당신은 못 알아듣고 이 새끼가 하면서 손? 날 찌르자는 건가? 이래가지고 싸움 날 수도 있는 거잖아. 넘어갔다. 그래서요. 아 그러니까 말이 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요. 이제 그런 것처럼 위대한 언어 그리고 위대한 글자 한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러니까 마무리를 하자면 저는 조금 더 이렇게 뭐라 그러죠? 아끼고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고 정말 좋은 말이긴 한데 지금 작금의 시대의 흐름이나 이런 게 봤을 때 워낙에 외래어가 많이 들어와서 정착된 경우는 많잖아요. 저희. 그렇죠. 그거는 근데 비단 우리나라 얘기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외래어가 들어와서 정착하는 프랑스 언어사전에 아줌마가 실렸다면서요. 몰라요. 그건 몰랐어요. 아줌마란 단어가 프랑스에서 네. 한국에서 온 쇼퍼 젊은 중년 여성 뭐 이런 뜻으로 아줌마란 단어가 실렸다고 하더라고. 이게 믿거나 말거나 하긴 한데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외래어의 습격을 받고 말이 이렇게 난잡해지고 어른들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러면 우리 민족의 뭐 정체성이 순수함이 이게 우리나라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뭐 전 세계적 글로벌 가뜩이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SNS가 너무 활발하게 되면서 막말로 내가 SNS 활동 열심히 하다 보면 지구 반대편의 사람도 나를 알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잖아요. 그렇죠. 말 한마디 안 나눠봤겠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방송 올리면은 어느 순간 뭐 자막이라도 입혀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면은 그 지구 반대편에서 이 자식들 술 먹어서 얘기 잘해 뭐 이런 식으로 알 수 있는 날이 오는 것도 멀지 않았다고 봐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거 외래의 침탈이나 이런 걸 걱정한다기보다는 이거를 최대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너무 심한 표현이다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자제를 시키도록 한다던가 아니면 좀 언어를 순화를 시키던가. 그런 차원은 저도 동의를 해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한글 혹은 한국말 자체에 감정이 너무 빠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감정에 빠진다면 무슨 소리예요? 대한민국 감탄사가 없어요. 한글에. 아니 그런 기본적인 거 말고 이런 거 말고 진짜 기분 좋을 때 뭐라 그래요? 말하면 좀 그럴 것 같은데. 그치? 대한민국 사람들은 욕을 해야 좋은 줄 알고 싫은 줄 아는 거야. 진짜 좋았을 때야. 지화자, 얼씨고 막 이게 없어진 거지 이제. 그런 게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우리도 이제부터라도 방송에서라도 한번 열심히 그런 거 써봅시다. 좋죠. 이건 제가 아주 좋네요. 저는 평소에 알다시피 좀 겁나란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겁나 뭐 이런 거? 근데 겁나 좋아 막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제부터는 최소한 우리 방송에서라도 어이구 지화자 좋아. 어이구 좋네. 이런 쪽으로 한번 그래. 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이래요. 얼씨구 꼴하지 마라. 감탄사가 욕이 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이런 게 조금은 좀 이렇게 없어져야 되고 정말로 기분 좋을 때도 그런 분이니까 요즘에 또 잘 안 들리는 단어 그거네. 뭐 거시기. 거시기. 전라도 사람들이 그 시기를 안 하니 아니야. 근데 또 토종 사람들 그 시기 잘해. 근데 내가 말하는 거는 우리 공영 매체나 좀 널리 알려지는 뭐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는 서울 중심이잖아요. 그죠. 수도지향적이죠. 수도지향적이고 말 자체도 표준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뭐 좀 특이한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사투리를 그대로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거시기는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아.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연예인이나 뭐 이런 분들도 꽤 있지 않나요? 그게 그러니까 저는 집이 전라도예요. 아버지가 북도, 어머니가 남도에서 진짜 전라도거든요. 얼마 전에 추석이었고 오늘 조금 늦은 이유가 외삼촌이 우리 집에 왔어요. 그러니까 잠깐 얘기 나누고 또 장가 왜 안 가냐 해서 삼촌 요즘 이런 얘기하면 1,000만 원 줘야 돼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좀 잊었는데 거시기를 겁나 써요 거기서. 아따 거시기다잉 겁나 써요. 근데
겁나 말고 지하자라고 그랬잖아. 아니 그러니까 겁나는 그것이 이어진 관계.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방송에서 보여지는 전라도 사투리 순화된 사투리예요. 토종 사투리가 아니야. 진짜로 토종 사투리를 제대로 하는 건 성동구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면은 정말 욕의 온갖 욕의 향연이잖아요. 아유 딱 부럽다 부끄럽죠. 제대로 들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이것도 감탄사가 사왔다 이것도 맞긴 한데 어느 순간부터 토종 사투리를 정말 적절하게 제대로 써버리면은 표준말 쓰는 입장에서는 욕으로밖에 안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사라진 것도 있다고 봐야 나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물론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보성별고 가면 애들이 3살 때부터 욕을 시작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눈가에 뭐 먹물을 쭉 빼버리고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거를 쓰자는 게 아니고 좀 더 이렇게 정말 다양한 표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게 점점 사라져가는 게 보이는 게 안타깝다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택견은 에크란 표현이 괜찮은 것 같은데.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시고 자 이제 정리 좀 합시다. 정리 좀 합시다. 아니 자기가 말 걸었으면서 뭘? 아니 그러니까 방향성을 잡으면 이렇게 가는 건 좋아요. 근데 네. 너무 이렇게 깜빡이 켜고 가든가. 알겠어요. 자 오늘 한글날을 맞이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한글에 대한 표현 어떻게 좀 재미있으셨나요? 뭐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제가 드물죠. 왜냐면은 이게 아무리 뭐 저희가 뭐 평소에 뭐 시사 얘기나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한글이란 주제를 정해서 얘기하는 일 자체가 드물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내년 한글날에 또 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심도 깊게.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만큼 저희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의식이 크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그 주제가 솔직히 재밌진 않아요. 네, 재밌지도 않고 자극적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워낙에 자극적인 것들만 찾으시다 보니까 저희도 이렇게 술을 마시면서 하고 있는데 한 번쯤은 뒤돌아서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지 않은가 그렇죠. 싶습니다. 맞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오늘 굉장히 나름 유익한 시간이었네요. 뭐 이걸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뭐 어떤 생각을 하실지는 뭐 보시는 분들 마음대로겠지만은 최소한 저희가 말했던 의도나 이런 거는 너무 곡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곡해해도 돼요. 곡해해도 되고 개인의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표현해 주시고 이들의 의견이 나와 맞지 않다라면 욕해 주셔도 돼요. 그리고 욕하다가 도저히 못 참겠다 싶으면은 연락하세요. 놀러 오세요. 놀러 네, 오셔서 같이 여기 앉으세요. 네. 여기 앉으셔서 여기다 찍어 같이 놀아줄 테니까. 네. 여기서 노래만 안 돼요. 노래 빼고 다른 건 다 해볼 수 있으니까 같이 얘기해 보시면 좋고 나 니들한테 불만 있다 오세요. 놀러 오세요. 미리 연락해 주시고 오시면 저희가 자리를 좀 마련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뭐였지? 음주 역사였지? 취중 역사. 자 지난번은 등잔 및 토크쇼였는데 등잔 및 토크쇼에서 우리 양반 다이로 바꾸기로 했었잖아. 네, 이번에는 양반다리로 바꾸려고 하다가 취중 역사. 취중 역사? 그거 좋네. 자, 취중 역사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뭐 많이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다음에는 필요한 거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저 그리고 저희가 소품을 사는데 소품이 좀 모자라요. 혹시라도 두번을 하지 말자. 와 진짜. 혹시라도 생각 있으시면은 여기 이메일 하나 빨리 박아. 여기 이메일. 조 실장 이메일 하나 박아주라. 주세요. 자 놀러 오시고 연락 주시고 그리고 저희한테 해주실 말씀 있으면 메일 보내주세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맥주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오늘은 필라이트. 네 오늘은 필라이트였어요. 다음 시간에는 피치로 할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저희 컨텐츠 보고 싶으신 분은 피치 3캔 사갖고 같이 마시면서 봐요. 안녕. 네.